자, 이번에는 6단원, 대망의 6단원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여러분 개념 정리 한번 듣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2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배웠을 거야, 5단원에서. 6단원은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수학을 좀 더 멋지게 접근해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첫 번째 개념 정리를 보니까 다항함수의 그래프라고 해놨네. 근데 다항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원명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끽해봤자 딱 두 개만 다룬대요. 하나는 1차 함수, 또 하나는 2차 함수. 이렇게 두 개만. 그럼 선생님 3차 함수부터는 언제 다뤄요? 그건 이제 한참 여러분들 뒤에 2학년이 되면요, 수투라는 단원에서 처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3차 함수를 지금 여기서도 배우긴 해. 근데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까지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뭐만 알면 되냐? 1차 함수랑 2차 함수의 그래프만 잘 그리는 연습만 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테마 한번 보자. 첫 번째 테마는 뭐냐면 1차 함수의 그래프,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1차 함수의 그래프 저 이미 그릴 줄 알아요. 그럴 줄 알고 그냥 여러분들 대충 쭉 보면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뚜루뚜루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요거네요. y는 ax 플러스 b, 요렇게 생긴 놈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1차 함수라고 부른다. y를 x의 1차 함수라 이렇게 부른다. 그렇죠? 결국 뭐냐면 변수가 x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a랑 b는 미지수의 개념. 지금 모르는 값이야. 어떤 모르는 값을 그냥 문자로 써놓은 것 뿐입니다. 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일 때, 그때 3x 플러스 1이라는 놈을 뭐라고 부른다? 1차 함수라고 부른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있어. 요거. 자, 얘를 1차 함수라고 띡 해놨는데, 만약에 a가 0이면 어떻게 할 거야? a가 툭 사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y는 b가 되겠지. 이 경우는 1차 함수가 아니라 뭐야? 상수함수. 상수로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상수함수라고 불러. 그럼 여러분들 문제에서 1차 함수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x 앞에 있는 개수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1차 함수 여러분 쉬우니까 일단 뿅 넘어갑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그리기 본격적인 얘기인데, 보기에서 이제 보기가 뭐냐면 여러분 1차 함수 골라보라는 얘기야. 1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됐죠? 얘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가 아니야. 선생님 1차예요. 얘는 1차가 아니죠. 분모에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분모에 x가 있는 경우를 유리함수라고 불러. 유리함수도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선 다루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1차 함수가 아니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쵸? y는 3이다. 아까 얘기한 것 같아. 이거는 1차 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 그리고 바로 뒤에서 설명할 건데 얘를 뭐야? 2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래서 1차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1번들. 얘네들만 1차 함수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보면은 이제 절편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기라는 게 설명이 쭉 돼 있고요. 여러분들 x절편이랑 y절편이라는 얘기는 다 알고 있을 거야.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1차 함수를 그릴 때는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도록 합니다. 그쵸? 그리고 요때 뭐라고 돼 있어? 기울기라는 놈. 그쵸? y절편이라는 놈. y절편은 y축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값. 보통 이제 직선 자체를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으면 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사라지죠? 그럼 뭐만 남겠니? b만 남겠지. 보통 요 b를 뭐라고 부른다? y절편이라고 부른다. 됐죠? 근데 보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하면 돼? x 앞에 걸려있는 기울기 마이너스 2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있는 요 놈을 뭐라고 부른다? y절편이라고 부르니까 5라고 써주시면 돼요. 선생님 y절편은요 y축과의 만남이니까 0,5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y절편은 0,5가 아니라 5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이 그래프는 0,5를 지난다 이 말과 이 그래프의 y절편은 5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바로 넘어가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여러분들 요거랑 요거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고, 지금부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다시 설명을 해줄 거야. 몇 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다시 설명을 해줄 건데, 이게 다 내용이 다 같은 얘기긴 합니다. 근데 뒤에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또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뭔가 함수의 그래프를 배울 때 항상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이 방법을 그대로 토대로 베이스를 요걸로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다시 한 번만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매우 쉽게 설명할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 숙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절편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있는데, 일단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기본형을 아셔야 돼요. 바로 태초의 상태입니다. 모든 함수에는 다 태초라는 게 있어, 태초. 맑고 깨끗한 상태. 변형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 1차 함수는요, y는 ax. 요게 바로 1차 함수의 태초의 상태 되겠습니다. 엄청 쉬워, 엄청. 그럼 y는 ax라는 게 1차 함수인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 모는 종이에다가 졸라게 점을 찍었을 거야. x에 1 넣어보고, x에 2 넣어보고, x에 3 넣어보고. 그래서 쭉쭉쭉 출력되는 값들을 이렇게 쫙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y는 ax. 요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되는데, 얘는 직선입니다. 직선은 직선인데 뭐냐면 반드시 0,0을 이 지나는 직선이야. 이게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a 값이랑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x에다가 0을 집어넣는 순간 y는 얼마를 출력하게 돼? 0을 출력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생긴 태초의 1차 함수. 태초의 1차 함수는 전부 다 뭘 지난다? 0,0을 지난다. 됐죠? 그리고 요때 요 앞에 걸려있는 요 a, 최고차항의 계수 요 놈을 기울기라고 불러요. 요렇게.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 그쵸? 그러면 이제 요 놈을 그릴 줄만 알면 되는데, 요 놈을 그리는 방법이 매우 쉽대. 어쩔 때는 이렇게 생겼고요. 야!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있고요. 어쩔 때는 야! 이렇게 오른손을 내리고 있어. 오른손을 내리고 있어. 이 경우가 언제냐면 기울기가 양수일 때입니다. 말 그대로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x가 커질 때 y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x가 커질 때 y는 커진다는 얘기야. 반대로 x가 작아지면 y도 같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x랑 y의 변화가 똑같을 때, 그쵸? 같은 쪽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커지면 커지고 커지면 커진다. 그때 기울기를 플러스라고 부르고요. 커지는데 되려 작아지죠. 커지는데 되려 작아지죠. 반대로 작아지면 되려 커지죠. 작아지면 되려 커지죠. 그러니까 x랑 y랑 서로 변화가 반대일 때, 그때 a라는 놈이 무슨 수? 음수. 기울기가 음수면 된다. 이게 기울기가 양수일 때와 기울기가 음수일 때의 y는 ax라는 귀여운 1차 함수 태초의 그래프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방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0,0을 지난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점을 하나 쿡 찍어주고 요 놈을 뭐라고 외쳐주면 돼요? 그렇지. 요 놈을 0,0이라고 외쳐주면 된다고요. 그쵸? 요 놈도 마찬가지로 쿡 점 찍어주고 0,0이라고 외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선생님 저 이상해요. 저는 원래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x축 y축 이렇게 딱 그려놓고요. 0,0 쿡 지난다 한 다음에 a가 플러스면 이렇게 그리고요. a가 마이너스면 저 이렇게 그려왔는데요. 아니 똑같은 얘기야. 선생님이 지금 뭘 그리지 않은 것뿐이야. 배경. x축이랑 y축을 그리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쵸? 아니 지금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x축이랑 y축이 지금 필요한가요?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에서 뭐 x축과의 만남을 생각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되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x축 y축을 그려야 한다면, x축 y축을 꼭 그려야 한다면 처음부터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0,0에서 이렇게 뭐를 그려주면, 그쵸? 십자가를 만들어주면 얘가 바로 무슨 축이 되고 x축이 되고 얘가 y축이 되는 거거든.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 직선이 0,0을 지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요거 x축이라고 하고 이걸 y축이라고 하면 그래프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는 순서를 지금 반대로 한 거야. 그래프만 그린 다음에 x축, y축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찍고 0,0을 찍고 십자가를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x축, y축이라는 배경은 나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처음부터 x축, y축 그리지 마시고요. 일단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0,0의 위치를 정확히 찍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x축, y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근데 보통 문제를 풀 때 x축, y축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x축, y축을 문제에서 필요로 할 때만 그때만 그려주면 되는데 그 그리는 방법이 0,0을 찍고 뭘 만들어라? 십자가를 만들어라. 얼마나 쉬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끝나거든.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데 x축, y축을 안 그리면 죽을 것 같아. 그럼 0,0에서 십자가 만들어서 x축, y축이라고 하면 되지 뭐. 끝. 정말 너무 쉽죠? 이게 바로 1차 함수의 태초의 상태를 그리는 방법이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y는 3x를 그리세요. y는 3x를 그려달라는 아주 귀여운 문제를 만났다. 자, 3을 보고 외치는 거야. 기울기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그럼 무슨 손을 들고 있다?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있는 거죠? 다 그렸다. 다 그린 거야,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하나 푹 찍고 뭐라고 외쳐주면 돼? 0,0이라고 외쳐주면 되겠죠. 저 x축, y축 안 그리면 죽어요. 알았어. x축, y축.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1차 함수를 이 세상에서 가장 퍼펙트하게 그리는 방법이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이렇게 태초의 상태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요 놈을 열심히 득득득 뭐 하는 거야? 평행이동 해주는 거예요.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또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평행이동. 그러니까 태초의 상태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 함수를 다 배운 거랑 똑같고요. 이제 여기다가 뭐만 추가시켜주면, 그치? 평행이동의 정보만 추가시켜주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 놈의 태초의 상태인데 요 놈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자 n만큼 평행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y는 a의 괄호 여시고 x쪽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x에다가 x-m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y쪽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겠다는 얘기는 평행이동이라고 써야겠다. 평행이동. 이렇게 평행이동을 할 때는요, 눈에 보이는 y에다가 y-n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y는 하고 이쁘게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 요 놈을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표기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직선의 표준형이야. 이게 직선의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그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요 놈을 그리고 싶다고요? 그럼 누구만 그리면 돼? 이놈만 잘 그리면 돼. 이놈만 잘 그리면 돼. A가 양수인 경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요 놈을 그리고 싶으면 뭘 생각한다고요? 요 놈을 먼저 생각한다. 요 놈의 태초의 상태가 요 놈이구나. 그치? 그럼 A가 양수라고 있으니까 오른손을 들고 있는 요렇게 직선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나는 점 하나를 쿡 찍어주면 돼. 그게 바로 몇 콤마 몇이다. 그렇지. 0,0이다. 선생님 지금 요거 그린 겁니다. 됐나요? 근데 난 이걸 그리는 게 아니라 뭘 그리고 싶은 거야? 이걸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주어진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이 직선을 득득득 평행이동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갑자기 기울어진 정도가 얘 변하니? 아니잖아. 평행이동은 얘를 가지고 그대로 움직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요 놈을 열심히 득득득 이동시켜주면 요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기울기는 계속 얼마를 유지하고 있겠니? A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지 않아. 대신 뭐는 바뀔 수 있다. 얘가 원래 0,0을 지나던 놈이거든? 근데 요 놈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요 길이를 그냥 m이라고 할게요. 요 길이를 n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놈을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이 놈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얘랑 평행인 요런 직선이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요 놈의 좌표를 굳이 여러분들이 쓰고 싶다면 뭐라고 써주면 돼? 그래, m,n이라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원래는 0,0을 지나던 놈인데 그 놈을 강제로 몇 콤마 몇을 지나도록 해주면 m,n을 지나도록 강제로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을 해주면 그쵸? 그러면 요 빨간색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함수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게 된 겁니다. 됐죠? 지금 이건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이것도 하지 않고 바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볼게요. 문제에서 이 빨간색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요. 그냥 A를 보고 A가 양수라고 했으면 오른손을 들고 있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요. 원래 이 놈은 몇 콤마 몇을 지났던 놈인데 0,0을 지났던 놈인데 그 놈을 m,n으로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이다. 그렇지. m,n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 그래프를 아주 퍼펙트하게 그려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해주시고 기울기를 뭐라고만 써주시면 그렇지. 기울기는 a다. 이렇게 써주잖아. 이거보다 더 퍼펙트한 그래프는 없지. 이게 이 그래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 가장 중요한 기울기 설명했고 지나는 점이 m,n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를 진짜 한번 그려볼까? 요거 한번 그려보자. y는 2에 x-1 플러스 3. 요런 거 한번 그려보자. 이것도 얼마나 쉬운지 몰라. 얘를 그리는 방법은 요것만 보고 그립니다. 최고차항이 플러스. 즉 기울기가 2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있겠죠? 야! 그래 놓고 나서 여기 옆에다가 기울기를 써주면 돼요. 기울기 뭐라고 써줄까? 기울기는 2 이렇게. 됐죠? 이놈이 태초의 상태였다면 이게 몇 콤마 몇이었겠니? 0,0이었는데 그쵸? 이건 태초의 상태가 아니죠? 뒤에 뭔가 지저분하게 뭔가 했잖아. 그 말은 평행이동을 했구나. 됐죠? 평행이동을 얼만큼 했냐면 X쪽으로 1만큼, Y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0,0을 지나던 놈을 억지로 1,3을 지나도록 평행이동한 거죠. 여기다가 1,3을 조심스럽게 써주시면 된다. 선생님, 근데 저 X쪽, Y쪽 안 그리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X쪽, Y쪽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x축, y축 그릴 때는 0,0의 위치를 정확히 찍으면 된다. 선생님 0,0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1이잖아. 그치? 이게 1이니까 0 어디 있는 거야? 0 여기 있어야죠. 이렇게 0이 여기 있어야죠. 이게 1이니까 이게 x가 1이니까 이게 x가 0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y축이야. 이렇게. 선생님 x축도 그려주세요. x축 쉽지. 요놈의 좌표 얼마야? y축과의 만남이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x에 0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와 3을 더하니까 얼마? 1. 그럼 여기가 지금 정확한 표현으로는 0,1이거든. 그럼 0,0은 어디 있겠니? 0,1보다 밑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뭐가 있겠니? 0,0이 있겠죠? 그래서 요놈의 좌표가 0,0이 되는 거고 x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굳이 여러분들이 x축, y축을 그리고 싶다면 지금처럼 뭐 하면 된다? 0,0의 위치만 제대로 찍어주면 된다. 따라서 이 직선을 계속 연장시키면 이렇게 x축, y축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아주 퍼펙트하게 직선을 그린 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쵸? 너무 쉬운 얘기였나? 이게 바로 1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이야. 선생님이 뭘 설명한 거냐면 요거.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기. 요거 설명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보니까 지나는 점하고 괄호 열고 y절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y는 2x 플러스 3. 요걸 전개한 거야. 요걸 전개해서 요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해놨다면 얘는 더 그리기 쉽다는 거지. 왜? 요놈의 태초의 상태가 y는 2x 맞나요? 그놈을 y쪽으로 얼만큼, y쪽으로만 얼만큼 이동해주면 돼. 3만큼만 이동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더 쉽다고. 얘 그리는 방법은 그랬죠. 원래 요 놈이 몇 컴마 몇을 지나던 놈인데 0,0을 지나던 놈인데 y쪽으로 3만큼만 이동했으니까 얘가 0, 이렇게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쉽나요? 0,3이니까 0,0은 여기 있겠죠. 0,0.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와! x축, 십자가 와! y축. 이렇게만 해주면 정말 퍼펙트.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기울기를 얼마라고 써주면 2라고 써주면 정말 더 퍼펙트. 그렇죠? 이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방법이래요. 됐나요? 쉽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선생님이 이걸 설명한 거야, 이걸 설명한 거고, 여기 보면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라고 해서 1번 절편을 이용하여 그래프 그리는 게 있는데 이건 좀 특이하니까 여러분 공식으로 좀 기억을 합니다. 1차 함수의 모양은 직선이라고 했어. 1차 함수의 모양이 직선이면 여러분들이 직선을 그릴 때 가장 빠른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직선임을 알았잖아. 직선을 그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점 두 개를 찍고 뭐야? 연결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가끔 가다가 문제에서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이렇게 y축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 3,0을 지나고 여기 0,2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대요. 와! 여기까지 괜찮죠? 이 공식 몰라도 됩니다. 이 공식 몰라도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 1차 함수의 그래프, 직선이니까 1차 함수이겠죠?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기울기라는 정보, 그쵸? 그리고 지나는 점 하나만 알면 돼요. 근데 지나는 점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쉬운 지나는 점이 y절편, 그 다음이 x절편, 그 다음이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는 점을 굳이 하나 뽑고 싶다면 0,2가 제일 쉽겠죠. 이렇게 지나는 점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라는 정보가 필요한데 기울기는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거든? x의 증가량을 구할 때는요, x가 3만큼 커졌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3. 근데 반대로 y는 이만큼 작아졌죠? 그러니까 작아졌다는 의미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써주면 돼. 이게 바로 기울기야. 아니면은 이런 작아진다 커진다 이런 개념이 싫은 사람은요, 이걸 점으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3,0 이걸 0,2. 두 점을 완벽하게 구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공식을 써도 돼. 분수 찌끄고 x에서 x를 빼버립니다. 3에서 0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났다고 여기선 3에서 0 뺐는데 여기서 2에서 0 빼면 안 돼. 여기서 3에서 0을 뺐으면 y도 여기서 얘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빼주니까 얘는 0에서 2를 빼는 이런 효과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귀여운 아주 그 촉박 같은 놈은 이렇게 바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증가를 했고 감소를 했으니까 증가하는 걸 플러스, 감소하는 걸 마이너스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바로 암산을 해줘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구하고 나면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 있어. 그쵸? 1차 함수. 기울기 뭘로 스타트?
마이너스 3분의 2로 스타트. 됐죠? 지나는 점이 0,0이니까 그냥 0,2니까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0,2다. 이를 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이게 이 방법만 알아도 되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절편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공식은 매우 쉽다. 공식을 만드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절편을 주는 경우에는 짠! 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이 공식만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 A에 들어가는 요 놈이 뭐냐면 X절편. 여기에 들어가는 요게 뭐냐면 Y절편 되겠습니다. 선생님 공식은요 항상 설명을 해주세요. 이 공식이 무슨 공식이에요? 이게 지금 직선이죠 여러분. 그렇죠? 직선. 직선은 1차 함수거든?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잖아. 그걸 한쪽으로 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x도 1차고 y도 1차겠지? x도 1차고 y도 1차니까 그 형태를 그냥 이렇게 잡아버린 거야. 선생님 여기 1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기 무조건 1을 만들어내면 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놀라운 일이 펼쳐져. 점을 두 개 지나면 직선이 만들어지면서 1차 함수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럼 반드시 내가 만든 요 식이 이 점도 지나면서 동시에 이 점도 지나야 되잖아요. 그쵸? 3,0을 지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3 집어넣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거든. 괜찮나요?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1이 되려면 요 A가 뭐여야 돼? 그래, 3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반대로 0,2를 지나야 된다고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가 2를 넣어보자고. 그럼 0을 집어넣었으니까 사라지겠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1이 돼야 되니까 B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겠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다? X절편 3이고 이 자리에 들어가는 내용이 얼마다? Y절편 2. 요렇게. 그러면 요게 바로 뭐다? 1차 함수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거쳐야죠. 요걸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Y는 하고 이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만 놔두고 나머지를 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놓고 양변에다가 뭐를 곱한 거야? 2를 곱하면 양변에다가 뭐를 곱한 거야? 이거 왜 이래?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 2를 곱해서 얘가 2가 된 거고 얘도 2가 된 거죠. 어차피 얘랑 똑같은 결과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X절편이랑 Y절편을 그냥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빠르게 1차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공식이더라. 이걸 알면 참 좋다는 의미로 넣는 것 뿐이지 이거를 실제 문제를 풀 때 막 자주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아무튼간 이렇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아주 퍼펙트하게 그려봤어요. 됐죠? 1차 함수의 그래프 아주 퍼펙트하게 그려봤대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 쉽죠? 1차 함수 아주 퍼펙트하게 그리는 연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이제 메인 테마죠.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함수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2차식 요렇게럼 생겼으면 y를 x의 2차 함수라고 한다. x의 차수가 몇 차? 2차. a는 절대로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a가 0이면 이거 1차 함수잖아. 그쵸?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 표현이 되면 이놈을 2차 함수라고 한다. 보기를 보니까 2차 함수 맞죠? 1차 함수, 상수함수, 3차 함수.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얘가 2차 함수가 아니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해서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아닌 놈들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놨네요. 잠시만요. 저번 시간에 대형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자, 보세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때 내가 이 새벽에 소리를 질렀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또 하셔야 되는데 또 한번 읽어볼 거야.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같은 모양의 곡선을 포물선이라 한다. 이 포물선은 이제 여러분들 그 이과 가는 학생들은 나중에 기하라는 단원에서 포물선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그 포물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2차 함수야. 언제? 지금 여러분한테는 포물선은 무조건 2차 함수만 해당이 돼요. 포물선은 무조건 2차 함수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포물선이 나올 때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뒤에서 무리함수를 배우거든? 무리함수를 배우면 그 무리함수가 포물선의 일부다. 그 무리함수가 포물선의 일부다. 정도까지만 고등수학 상하에서 다룹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리함수 한참 뒤에 나오거든. 근데 무리함수 나올 때는 거기 포물선이라는 얘기를 또 안 해줘. 잘 안 나와. 등장하지 않아. 이 2차 함수에서만 포물선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거든. 왜냐하면 포물선의,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이름이 포물선이거든.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렇게 생긴 건 다 포물선이에요? 아니야. 무조건 2차 함수만 포물선이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하라는 단원으로 넘어가면 2차 곡선을 배우게 되는데, 2차 곡선을 배우게 되면 그 2차 곡선 안에도 포물선이 있거든? 근데 그건 이제 나중 일이야. 나중 일이니까 스님이 지금 이렇게 심하게 언급하진 않을게요. 그냥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현재 이 고등수학 안에서만큼은 포물선이랑 뭐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2차 함수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포물선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얘는 그냥 무조건 2차 함수야. 지금 현재는 나중에 기하를 배우면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는 포물선은 무조건 2차 함수. 그리고 하나 더 쓰지 뭐. 완벽해야 되니까.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정확히 말하면 포물선의 일부예요. 포물선의 일부. 반쪽짜리입니다. 일부.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둔다는 그런 개념이죠. 참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포물선의 진짜 포물선은 여러분들은 2차 함수만을 다루게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포물선이라고 주면 그냥 2차 함수예요. 아시겠죠? 현재까지는. 자, 아무튼간 이렇게 2차 함수는 포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포물선의 그래프를 보니까 선대칭. 선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칭축, 어떤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축, 그냥 일반적으로 축이라고도 불러. 축이라고 하고요. 포물선의 축과 교점을, 요 축과 요 포물선의 요 교점, 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꼭지점이라고 한대요. 됐죠? 그럼 여기에 지금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짝대기를 긋기만 하면 무조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선대칭이라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성질이다. 이렇게 긋지 않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어도요. 언제나 이 길이와 이 길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긋지 않고요. 저 위에서 이렇게 그어. 언제나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똑같습니다. 괜찮나요? 어떻게 긋든 간에 좌우 대칭이다. 이게 바로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래요. 괜찮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원점을 꼭지점을 하고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 절대값 a가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읽으면 끝이에요. 읽으면 끝이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따라띠리 뚜 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이걸 한 방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뭐 했던 것처럼. 그치? 1차 함수 설명했던 것처럼. 형 감기 조심하세요. 1차 함수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바로 2차 함수도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글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역시 2차 함수도 태초의 상태를 여러분들 잘 알면 돼요. 태초의 상태는 여기 써있네. 요게 바로 이제 2차 함수의 태초의 상태 되겠습니다. 됐나요? 태초의 상태 되겠습니다. 요 놈은 아주 귀여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놈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 0,0을 꼭지점으로 한대요. 사이시옷을 넣어야 되네. 0,0을 꼭지점으로 한대요. 그쵸? 그래 놓고 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위로 볼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뭐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요 A예요. 요 A. 앞에 1차 함수에서도 요 A가 가지고 있는 값의 부호에 따라서 오른손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오른손을 내리고 있을 수도 있었잖아. 그쵸?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야. 요 A가 플러스면 오른손을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A가 마이너스면 오른손을 내리고 있어주면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떤 경우냐면 A가 양수인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는 A가 음수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여기까지. 정말 쉽죠?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다고요? Y는 AX제곱이라는 태초에 아주 태초에 귀여운 2차 함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고요. A가 음수면 이렇게 위로 볼록해. 그때 이제 정확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2차 함수에서는 요 점 하나만 알면 그냥 끝이지 뭐. 2차 함수에서는 요 점 하나만 알면 그냥 끝이야. 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요렇게 태초의 2차 함수의 꼭지점은 0,0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요 놈이 몇 컴마 몇이다. 그렇지. 이게 0,0이다. 괜찮나요? 자, 같은 원리 아닙니까?
A가 음수라서 이렇게 위로 블록 하더라도요. 여기에 꼭지점이 있는데 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다. 그렇지. 0,0이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2차 함수 다 그린 거야. 선생님 저는 X축, Y축 안 그리면 진짜 병에 걸려요. 그러지 마세요. 병 걸리지 마세요. 여기 X축, 여기 Y축. 이러면 된다고 그냥. 0,0에서 십자가 만들면 그냥 끝이라고요. 0,0에서 십자가 이렇게 만드시면 끝이라고. 그랬더니 그때 이 Y축을 뭐라고 부른다? 이 2차 함수의 축이라고 부른다. 대칭축. 마찬가지로 Y축을 뭐라고 부른다? 2차 함수의 대칭축이라고 부른다. 좌우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좌우가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2차 함수의 태초의 상태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근데 가끔 가다가 거의 안 나오는데 요거 3번. 절대값 A가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다가 가끔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야 될 때가 있는 거야. 너무 쉬워 이것도.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눈 가리게 있으면 잘 쳐다보세요. X제곱이 크니 2X제곱이 크니 2X제곱이 무조건 항상 클 거 아니야. 항상 크겠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놈을 그릴 때 얘도 앞대가리가 플러스고 얘도 앞대가리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하나가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겼겠지 하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렇죠? 하나가 흰색이면 다른 하나는 빨간색이겠지 이러면 된다고. 그런 다음에 둘 중에 누가 큰 게 확실해. 2x제곱이 더 큰 게 확실하니까 요놈이 뭐가 된다. 그렇지. y는 2x제곱이 된다 이러면 돼요. 괜찮아? 그러지 않은 나머지 하얀색이 뭐가 된다? y는 x제곱이 된다. 이러면 끝난다. 거의 문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좌표평면 위에 두 개의 2차 함수를 그리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리면 돼요. 이렇게. 괜찮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번엔 a가 음수인 경우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있고요. 그렇죠?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 있거든? 눈가리가 있으면 쳐다봅니다. 이번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가 커, 얘가 커. 그래, 얘가 커요, 얘가 커. 함수에서 크다는 건 뭐냐면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둘 다 태초의 포물선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하나가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겼겠지 하고 그림을 그리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둘 중에서 누가 크다고 했어? 마이너스 x제곱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흰색이 얘고 노란색이 더 작은 얘다 이러면 된다고. 거의 문제에서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만약에 하나의 좌표평면 위에 두 개의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 문제가 온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겼겠지 한 다음에 두 식을 잘 비교해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를 판단해 주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너무 쉬운 얘기죠. 이렇게 절대값 A가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는 저 말을 한국말로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좌표평면 위에 2차 함수 두 개를 그리는 연습을 진짜 딱 내가 한 것처럼 두 번만 해보면 되겠네요. 두 번만. 알겠죠?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오케이. 이러면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귀엽게 2차 함수의 태초의 상태를 그렸다고. 자, 그렸죠? 이제 이 태초의 상태를 뭐만 해주면 평행이동만 해주면 또 끝이야. 이 태초의 상태를 평행이동만 해주면 끝이래요. 자, 해볼까요? 태초의 상태를 평행이동하면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한번 평행이동을 해보자. 그러면 식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y는 a 괄호 여시고 눈에 보이는 x에다가 x-m을 그 다음에 원래는 눈에 보이는 y에다가 y-n을 집어넣을 건데 마이너스 n을 반대로 넘기면서 플러스 n이 되겠죠. 이게 태초의 귀염둥이 2차 함수를 x축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2차 함수 식이야. 됐죠?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얘를 그리라고 하면 또 이것도 쉽지. 일단 누굴 먼저 확인해야 돼? A를 먼저 확인합니다. 괜찮아요? 만약에 A가 양수였대요. 그러면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2차 함수네요? 아래로 볼록 이러면 끝난다. 알겠나요? 제발 X축, Y축 좀 그리지 마. 됐지? 일단 아래로 볼록을 그리자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원래는 요점이 몇 콤마 몇이니? 태초의 상태였으면 0,0이었잖아, 꼭지점이. 근데 0,0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0,0이 n만큼 평행이동돼서 어디로 가겠니? 그래, 얘가 0,n으로 가는 거예요.
쉽죠? 다 그렸다. 끝. 이게 그냥 다예요. 선생님, 직선처럼 얘도 기울기라는 게 기울기 없어요. 여러분, 직선은만 기울기가 있어. 1차 함수만 기울기가 있고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놈들은 기울기라고 명칭을 짓지 않습니다. 그냥 앞대가리, 최고 차이 계수가 A다.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최고 차이 계수는 A다. 쓸 필요 없죠. 식 보면 알잖아. 최고 차이 계수가 A다. 요 정도까지. 이게 바로 2차 함수 그림 그리는 방법이야. 선생님, 근데 저는요, X축이랑 Y축 안 그리면 저 진짜 죽어요. 죽어? 아니야. X축, Y축 안 그려도 돼. X축, Y축 안 그려도 되고, 선생님이 요거는 지금 이제 문자로 너무 많이 표현을 해놨고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X축, Y축 그리는 게 좀 빡세지 않나? 뭐, M이 뭐보다 클 때 다 나눠서 지금 설명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문제 풀면서 그래프 그릴 때 X축, Y축을 안 그리면 병에 걸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꼭 반드시 마지막에 X축, Y축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0,0을 찍고 십자가 하고 끝낼 거야. 아시겠죠? 아무튼간 태초의 2차 함수를 평행이동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래프도 그냥 공짜. 누구만 보고 그린다? 최고 차이의 개수만 보고 A가 플러스면 아래로 불러, A가 마이너스면 위로 불러. 이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 그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야.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설명한 거냐면요. 꼭지점의 좌표 P,Q가 주어질 때, P,Q가 주어질 때 다음과 같이 2차 함수를 뭐 할 수 있다? 스테이링 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한 거야. 그런데 이제 2번 보니까 귀엽지 않니? 그래프와 X축과의 두 교점을 줄 때. 오케이? 우리 1차 함수 그릴 때 아주 특이한 놈이 있었잖아요. X절편이랑 Y절편 두 놈 가지고 뭐 한 거야? 연결해서 직선을 만드는, 1차 함수를 만드는 공식도 있었잖아. 얘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건 위로 볼록으로 생겼건 X축과 만나는 이 두 점을 이렇게 줄 때가 있대요. 이렇게. 오케이? 그 경우에는 꼭지점을 준 건 아니잖아, 얘들아. 꼭지점을 준 건 아니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식을 만드는 게 조금 빡세겠죠,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이러면 된대.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되니까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써서 x-알파를 반드시 가지고 있고 x-베타도 반드시 가지고 있다. 누가? 2차 함수가. 2차 함수가 반드시 얘와 얘를 가지고 있다. 이걸로 가는 거야. 그래야 알파를 집어넣으면 0 될 것이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0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식을 만들어내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수정리라고 불러요. 인수정리. 알파를 집어넣어서 0이다. 베타를 집어넣어서 0이다. 그럼 반드시 가지고 있다. x-알파와 x-베타를 이걸로 푸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최고 차이 개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하트. 오케이? 최고 차이 개수를 하트라고 써준다. 왜 하트라고 써요, 선생님? 아니, A라고 쓰는데 보통, 그럼 알파랑 A랑 여러분들 글씨 잘 못 쓰잖아. 헷갈리잖아. 그래서 여기 알파 쓰면 여긴 보통 A 안 써요. 왜냐하면 A랑 알파랑 같이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헷갈려. 맞죠? A가 알파. 뭐지, 이거? 내 글씨를 내가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A랑 알파 같이 쓰지 않고 나는 그래서 최고차항. 절대로 문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하트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많이 써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간 괜찮죠?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X절편 두 개, 이렇게 X절편 두 개를 줬을 때 상황을 놓고 이렇게 풀 수가 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2차 함수가 X축이랑 이렇게 접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접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실제로 뭐냐면 요거 알파고 요거 베타가 아니라 알파고 알파인 거거든, 이게. 이게 알파고 이게 알파인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딴 식으로 그려지지 않고 이딴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럼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x-알파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또 x-알파를 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래프가 이딴 식으로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얘를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요게 꼭지점을 준 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알파, 0이라는 꼭지점을 준 거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렇게 태초의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태초의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고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알파만큼 평행이동했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얘처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2차 함수의 식을 만드는 방법도 한번 여러분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보기 하나 풀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1,2고 한 점 2,4를 지나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해보자. 일단 꼭지점의 좌표를 1,2라고 줬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길 수도 있고 위로 볼록으로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최고차의 개수를 준 건 아니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1,2라고 있으니까 여기가 1,2인 거야. 여기 1,2인 거죠.
됐나? 그럼 꼭지점의 좌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차함수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최고 차이 개수는 모르니까 하 바로 여시고 꼭지점의 좌표가 1,2라는 얘기는 원래 이렇게 생긴 놈을 태초의 상태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놈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꼭지점이 1,2가 됐겠죠. 그쵸?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2다라는 이 정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퍼펙트하게 이차함수의 식을 쓸 수가 있다. 이제 이 식을 잘 보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아니야. 이차함수에서 y랑 x는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요 하트만 구하면 되죠? 모르는 거 하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점을 하나 준 거죠. 이렇게 2, 점 하나 준 거야. x에다가 2를 박으면 y는 4다. x에다가 2를 박으면 y는 얼마다? 4다. 이렇게. 그럼 2에서 1 빼면 얼마입니까? 1이죠? 1은 제곱하는 1. 하트 플러스 2가 4니까 하트가 얼마라는 사실? 2라는 사실을 바로 구할 수 있네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2차 함수 식은 최고 차이 개수가 2고 x-1 전체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써주기만 해도 퍼펙트한 답이라고 인정합니다. 뭐 굳이 이걸 전개해서 답으로 제출할 때 이게 전개해서 이쁘게 전개할 필요 사실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했는데 이거 틀렸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는 엄청난 논란의 소지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만 써도 답을 인정해 줘야지. 난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불안하니까 여러분 서술형 할 때는 요거 답을 다 풀어서 쓰세요. 아시겠죠? 풀어 쓴다고 해서 한 3초 더 걸리겠죠. 3초. 아무튼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2차 함수고요.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졸라 빡센 거 기호를 포함한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두 번째입니다. 기호를 포함한 함수. 앞에서 우리가 이제 1차 함수랑 2차 함수 완벽히 그리는 걸 공부했잖아. 그럼 이번에는 그 1차 함수, 2차 함수에서 특이하게 이렇게 기호를 포함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이제 딱 여러분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절대값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가우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막 설명이 돼 있어. 절대값 기호가 있는 식의 그래프는 절대값 안의 식을 fx라고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따라 디리두. 함수식에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식의 그래프는 1번, 2번, 3번, 4번. 됐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봤자 조금 약간 의미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읽었을 때 뭐지? 이런다고. 왜 그러지? 그래서 이걸 설명을 선생님이 처음부터 자세하게 좀 해줄게요.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을 내가 쓴 건 맞아. 내가 쓴 건 맞는데 책에 아마 더 자세하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PPT를 만드는 게 이제 내가 만든 게 아니라요. 내가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조교분께서 만드셨는데 그분께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분께서 선생님이 꼭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이 이거는 꼭 수업 시간에 꼭 해주세요. 하는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올리라고 이렇게 여기 PPT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조교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이 내용들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그냥 사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번 띄워봤고 선생님이 이제 절대값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다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첫 번째 이걸 좀 알면 됩니다. 절대값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야. 요거 y는 a의 절대값의 bx. 요게 이제 절대값 그래프의 태초입니다. 절대값 그래프의 태초. 가장 기본이요. a의 절대값의 bx. 여러분들 이거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세요. 아마 책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딱딱하게 써 있을 텐데 이거 메모하실 분은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귀여운 얘기입니다. 귀여운 얘기예요. 여기 안에 이제 이게 b가 있는데 요 b는 무조건 양수야. 선생님, b에 음수를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b에 여러분들이 음수를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절대값 x가 되거든?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요 마이너스는요, 마음대로 없애거나 또는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음수가 나왔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들 y는 여기 앞에 3이 있는데 요 안에 절대값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도 내 마음대로 야! 이러면 돼요. 야! 이럴 수 있다니까? 무조건 이 성질에 의해서 무조건 얘를 바꿔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b는 무조건 뭐나? 양수다. b는 무조건 양수로 표현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설령 음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뭐 하면 된다고요? 야!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A는, 요 앞에 있는 A는 이제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A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랑 A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서 태초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얘는 그냥 바로 뭐냐면요, V자 끝. V자예요, V자. 바로 V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점을 쿡 찍어. 점을 쿡 찍고 얘를 0,0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점에 대한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편의상 그냥 이걸 꼭지점이라고 하지 뭐, 우리끼리. 그쵸? 이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0,0. 태초의 절대값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V자. 이차함수랑 약간 비슷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이렇게 음수일 때는요, V자를 이렇게 위로 그려주면 되고요. 요 놈의 이름은 0,0. 우리끼리 꼭지점이라고 하자. 이렇게 0,0이라고 해주시면 된대요. 이게 바로 아주 귀여운 태초의 절대값 그래프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 쉽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직선이야. 이게 직선. 휘어진 게 아니라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은 기울기라는 정보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만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면 돼요. 지금 내가 문자를 A, B 두 개를 써가지고 기울기를 쓰는 게 조금 애매한데, A도 플러스고 B도 플러스인 경우에는 그냥 얘가 기울기 A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당연히 반대쪽 기울기는 그냥 뭐냐면, 반대쪽 기울기는 선생님 얘가 이게 마이너스,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이 기울기가 AB면 이 기울기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마이너스 AB일 수밖에 없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괜찮나요? 됐죠? 그 다음 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놈도. 요게 0,0이고요. 오른쪽도 직선이고 왼쪽도 직선이기 때문에 요 놈 기울기에 대한 정보만 써주면 가장 퍼펙트하게 그래프를 그린 게 되는데요. 이놈 기울기 역시 AB예요. 선생님 기울기가 마이너스인데요. AB면 안 되죠. A가 음수인 상황이잖아. 그렇죠? 문자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문자 스스로 자체가 음수인 상황이거든. 그럼 A가 음수이고 B는 항상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쪽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알아서 이쪽 기울기가 AB면 이쪽 기울기는 마이너스 AB다. 이러면 된다고요. 그냥.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절대값 태초의 상태 그래프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게 가장 퍼펙트한 설명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Y는 2배의 절대값 X다. 이런 게 생겨요. 이런 게 있으면 아주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설명 잘못했네. 요 B는 사실은 여기 안에 의미가 없어. B는 무조건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거든. 아무튼 그냥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 뭐라고요? 절대값 그래프의 태초의 상태다. 그럼 그래프의 이름은 V자 됐죠? V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요 놈이 무슨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 V자 됐죠? 여기다가 점을 하나 쿡 찍고 몇 콤마 몇이라고 외쳐주면 돼요. 0,0이라고 외쳐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이게 직선이니까 기울기에 대한 정보. 기울기는 요거 그냥 외치면 돼요. 얼마? 2. 이쪽 기울기는 당연히 알아서 뭘로 바뀌겠니? 마이너스 2다. 요렇게 해주면 Y는 2배의 절대값 X 그래프를 이 세상에서 가장 퍼펙트하고 쉽게 그린 거야. 그리고 빠진 정보 하나도 없이 다 입력한 거고. 여기까지가 바로 귀염둥이 태초의 절대값 그래프였다.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절대값 X다. 이런 거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여운 태초의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요놈이 지금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럼 그냥 V자가 아니라 어떻게 V자? V자 이러시면 돼요. 됐죠? 그런 다음에 요 점을 0,0이라고 찍어주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를 입력할 때는 기울기만 하나만 더 입력해주면 되는데 내려가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개수 자체가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돼. 그럼 당연히 반대쪽은 뭐겠니? 기울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가장 퍼펙트한 V자 함수를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정말 쉽죠? 자, 이제 태초의 절대값 함수를 알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또 뭐 하면 된다고요?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또 한 번만 더 그려주면 된다. 너무 쉽다. 싹. 그럼 태초의 상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게 된대요. 짠. 이런 그래프를 만나면 절대값 안에 있는 내용물이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로 나눌 필요가 없어. 그냥 얘를 딱 보자마자 태초의 상태는 이거예요. 됐죠? 그놈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어. 그치?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지금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그런 정보가 여기에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그래서 얘를 바로 그려주면 됩니다. 일단 요 놈을 그리는 방법은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V자 이러시면 되고요. 됐죠?
원래 요 점을 찍을 때 몇 콤마 몇으로 찍어야 돼? 0,0으로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요놈의 좌표가 1,3으로 바뀌는 게 그냥 다야 이게. 됐죠? 그런 다음에 정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기울기만 입력해주면 되는데 기울기는 이제 요거 불러주면 됩니다. 얼마예요? 2.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써주면 돼요. 당연히 반대쪽 기울기는 뭐가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마이너스 2다. 요렇게 해주시면 끝이야. 이 세상에서 얘보다 더 멋지게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그치? 선생님 저 X축 Y축 안 그리면 죽어요. 이게 1,3이잖아요. 그러면 0,0은 어디 있냐면 이쯤 있겠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0,0을 툭 찍어주고. 됐죠? 바로 십자가 형님을 만들어 주시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그렇지. X축 Y축이 된다. 언제든지 0,0을 찍고 십자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프만 그리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아주 귀여운 V자 함수를 이용한 절대값 그래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때 요 놈이야, 요 놈. Y는 하고 전체 절대값이 있는 경우, Y는 fx가 있었는데 x에만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x랑 Y 둘 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일단 여기 문제를 보면요. Y는 fx의 그래프에서 라는 얘기가 있죠. 또 Y는 fx의 그래프에서 이런 얘기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절대값을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을 다 떼버리고 먼저 그래프를 그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프를 그냥 먼저 다 그린 다음에 Y가 플러스인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 X축의 아랫부분, 즉 Y가 마이너스인 쪽 부분은 X축에 대칭을 해서 그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이걸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귀여운 이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요 놈을 그리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네. 인수분해를 통해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X축이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이제 3이에요. 이렇게. 됐죠? 어차피 좀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Y축의 위치도 정확히 찍겠습니다.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요게 3이기 때문에 Y축이 마이너스 1축에 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X축과 Y축을 그려놨어. 됐지? 잠시만.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금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요 그래프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요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부터 1번, 2번, 3번, 4번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1번은 이거네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있는데 Y는 하고 전체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의 의미를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 안에 있는 요 놈이 행여라도 음수값을 만약에 출력을 한다. 그러면 절대값이 발동을 하겠죠. 절대값의 힘이 발동이 돼서 음수값을 양수값으로 바꿔서 출력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대값이 없을 때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놈이거든. 그러면 여기 요만큼 보입니까? 여기? 이미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얘가 출력하는 함수값이 플러스라는 얘기거든. 이미 플러스를 출력하고 있는 놈은 절대값이 있건 없건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한다는 그런 뜻이야. 됐죠? 대신에 요 밑에 있는 놈들은 뭐냐면 얘네들이 음수값들을 막 출력한단 말이야. 그런데 절대값의 힘이 발휘가 되면서 음수값들을 전부 다 양수화시켜서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얘가 출력하는 값이 음수값이야. 그럼 절대값을 걸면 어떻게 돼? 얘가 퉁 올라가겠죠. 양수값을 출력하는. 얘가 출력하는 값이 음수값이거든? 그놈을 퉁퉁 해서 양수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됐죠?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는 요 놈은 그대로 유지하고 요 밑에 있는 놈이 음수값들을 출력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양수값을 출력하려면 그대로 꺾어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꺾어 올린다. 얘를 꺾어 올린다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 먼저 뭐부터 그려라. 그치?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라. 그렸죠? 그런 다음에 우변 전체, Y는 하고 전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X축 밑에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꺾어 올려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더라. 그래서 이 절대값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릴 줄 안다는 가정 하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려놨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얘가 지금 잘 보면 y는 하고 f하고 가로 여시고요. x의 절대값을 걸겠다는 얘기가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4. 요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이 그래프에다가 x 대신에 지금 절대값 x를 넣은 거죠. 맞죠? x 자리에만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경우를 그릴 거야.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그대로 그리셔야 돼. 요걸 그려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x에다가 3을 넣은 거랑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거랑 함수값이 어떻겠니? 똑같겠지. 3 넣어도 절대값의 영향을 받아서 3이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절대값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3을 넣는 효과랑 똑같은 효과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3을 집어넣은 함수값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같대요. 100을 집어넣은 함수값과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같대. 1을 집어넣은 함수값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같대. 그 말은 누구를 기준으로? 그치.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얘는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절대값이라는 놈은요. 플러스인 놈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거든? x가 플러스인 곳에서는 절대값의 영향을 안 받아. 그러면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린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3이고요. 이게 x축이고 여기가 이제 y축이 될 텐데 x가 플러스인 쪽은 뭐냐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여기를 말하거든요. 그렇지? 요 놈은 절대값의 영향을 안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여도 절대값을 안 붙였을 때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근데 3을 집어넣은 결과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결과가 같아야 되고 100을 집어넣은 결과와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은 결과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왼쪽 그래프는 이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싹 지워주는 거야. 됐죠? 이쪽 부분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쪽이 허전하지? 이쪽이 허전하지?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쪽이 허전하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미술 시간에. 이쪽에 그림 졸라 그린 다음에 그 물감 해가지고 접었다 펼치죠. 그걸 이제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 오지게 데칼코마니 한번 해줍니다. 접었다 펼치세요. 접었다 펼치면 이쪽에 이렇게 귀엽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대요. 이게 바로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얘가 대칭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네요. 됐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래프예요. 두 번째 그래프.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 그래서 얘는 이 대칭 복사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 데칼이라고만 기억하세요.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를 한번 해주세요. x가 플러스인 쪽은 절대값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그리시고 반대쪽은 지우세요. 됐죠? 그런 다음에 허전하니까 이쪽이 허전했잖아 아까. 그쵸? 그랬을 때 접었다 펼쳐서 데칼코마니를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뿅!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똑같아. 세 번째도 이 데칼코마니를 그대로 이용할 건데 이번에는 어디에만 절대값이 있어요? y에만 절대값이 있네요. 세 번째 그래프 한번 또 그려보자. 세 번째 그래프를 잘 그려볼게요. 역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놀겠습니다. 일단은 y에만 절대값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y에 절대값이 있다, 얘는 그대로다. 자, 이렇게 됐죠? 일단 역시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도 그렇죠? 일단 그냥 그립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이렇게. 그런데 또 보면 이게 재밌는 얘기야. y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y가 플러스인 곳은 절대값에 영향을 안 받거든? y가 플러스인 곳이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y가 플러스인 곳이야. 됐죠? 이만큼은 절대값에 영향을 안 받는데 y가 마이너스인 곳 여기죠? 여기는 절대값에 영향을 받나 봐. 근데 어떻게 절대값에 영향을 받냐면요. y에 3을 집어넣었을 때의 대응되는 x와 y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대응되는 x가 같겠지. 좀 어렵나? y에다가 100을 집어넣었을 때 x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값의 상황과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대응되는 x값들의 상황이 같을 텐데. 그럼 좀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이거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y가 플러스인 쪽만 놔두고 나머지를 치워. 됐죠? 아니 그러고 났더니만 이 그림이 무지하게 허전하지 않니? 어디가 허전해? 이 밑에가 허전하잖아. 그쵸? 이 밑에를 채우셔야 된다고.
이 밑에를 채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접었다 펼치면 됩니다. 무슨 꼬마니? 데칼꼬마니.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약간 허리가 이렇게 잘록 들어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이제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다. 그래서 글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y가 플러스인 쪽 부분은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y가 마이너스인 부분, 이쪽 아래쪽 부분은 요 놈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그린다. 뭐 그런 얘기야. 데칼코마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4번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얘는 2번과 3번을 같이 한 거야. 3번처럼 y에만 절대값이 있는데 어디에도 절대값이 있다. 2번처럼 x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경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놈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은 뭐부터 그린다고요?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 절대값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줍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얘는 지금 x랑 y 둘 다 절대값이 있잖아. 자, 선생님이 처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가만히 냅둔 부분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y에만 절대값이 있었기 때문에 y가 플러스인 쪽을 가만히 냅뒀었죠. 그리고 2번을 아까 그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x가 플러스인 쪽을 가만히 냅뒀었죠. 기억납니까? 그럼 이번에 4번 같은 경우에는 x에도 절대값이 있고 y도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플러스이면서 동시에 뭐야? y도 플러스인 쪽만 절대값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쪽 부분을 가만히 냅두셔야겠죠? 그럴 때는 이제 x축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y축도 필요한 상황이 돼버려요. 됐죠? 그럼 x가 플러스이고 y가 플러스인 쪽, x가 플러스면서 동시에 y가 플러스인 쪽은 어떤 쪽이냐면 이쪽이야. x도 플러스인데 y도 플러스인 쪽은 1사분면만 생각을 해야 되거든. 괜찮죠? 그래서 이쪽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지워버립니다. 왜냐? 얘네들은 절대값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값들을 출력하지 않고 다른 값들을 출력할 테니까. 여기까지 다 지웠죠? 그랬더니만 정말 미치도록 허전스럽지 않니? 그치? 일단 어디가 허전해? 밑에가 허전하죠? 그래서 접었다 펼쳐. 데칼코마니. 툭툭. 됐죠? 근데 내가 이쪽 지웠잖아. 이쪽 너무 허전하지 않아요? 그쵸? 허전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접었다 펼칩니다. 이렇게 2번 데칼코마니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 그림을 그리고 놨더니만 얘랑 완전히 똑같은데요? 아니야. 비슷한 개형이지만 완전히 달라. 얘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을 유지하고 있거든? 근데 얘는 여기가 3일 때 이쪽이 마이너스 3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접었다 펼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y는 하고 전체 절대값이 있을 때 꺾어 올린다. 그 다음에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x가 플러스 이쪽만 그리고 나머지를 지워. 그런 다음에 북 데칼코마니. y에만 플러스가 있으면 y가 플러스 이쪽만 냅두고 나머지를 다 지우세요. 그런 다음에 허전한 쪽 데칼코마니. 됐니? 그 다음에 x랑 y에 둘 다 절대값이 있을 때는 x, y가 둘 다 플러스인 쪽 요 놈만 그린 다음에 나머지 다 지워. 그리고 허전한 게 2번 있으니까 데칼코마니. 요렇게 해서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주는 방법이 이제 2번째 테마입니다. 오케이? 네, 마지막 3번째 테마는 여기에 안 써있는데 안 써있네요. 안 써있는데 아마 책에는 있을 걸로 거의 지금 확정돼 있죠. 3번째 테마는 뭐냐면 세 번째 테마는 처음 테마에서 여러분 V자 함수 얘기했죠? V자 함수를 살짝 응용한 거고 요렇게 생긴 놈.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요렇게로 생긴 놈 그래프 그리는 방법입니다. 얘를 그리는 방법을 아마 책에 다 이쁘게 다 정리해놨을 거야. 얘를 원래 그리는 진짜 방법은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을 다 생각해야 돼. 얘가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0 되는 값은 0이고요. 얘가 0 되는 값은 1이거든? 그때 x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여기 한 번 있을 수 있고, 여기 한 번 있을 수 있고, 여기 한 번 있을 수 있고, 여기 한 번 있을 수 있고. 그래 놓고 아가리 벌리시고요. 오른쪽으로 다 벌리시면 돼요. 이렇게. 아가리를 다 벌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주 귀찮게 요거 한 번 해주시고요. 아주 귀찮게 요거 한 번 해주시고요. 정말 너무나도 귀찮게 요것도 한 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짜증나게 요것도 한 번 해줘야 돼. 하나, 둘, 셋, 네 번을 다씩 계산을 하고 그놈을 일일이 그래프로 다 그려야 됩니다. 원래 이게 정석이야. 근데 이럴 필요가 없어. 내가 이걸 세 번째 테마라고 놓은 이유는 이거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마이너스 1과 0과 1을 일단 세팅을 해놓습니다. 마이너스 1, 0,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벗기는 개념을 잘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 범위든 이 범위든 이 범위든 이 범위든 얘네들이 절대값을 벗을 때 그냥 벗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달고 벗을 수도 있겠죠. 얘가 그냥 벗거나 마이너스를 벗는다고 해서 갑자기 1차식이 2차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벗으면 1차식을 유지하고 있겠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식을 유지하고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1차식과 1차식과 1차식을 더하면 결국은 몇 차식이 될 것이고 1차식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그렸을 때 무조건 직선의 됨을 확신할 수 있어요. 됐죠? 이럴 때는 직선을 그리는 가장 빠른 방법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연결하는 게 짱이야. 그래서 얘를 그리는 방법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없어지거든. 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을 출력하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를 출력하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3을 지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같은 원리로 0을 집어넣으면 얘는 사라지고요. 0 집어넣으면 1이고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땐 2의 값을 출력한다. 이러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x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없어지고요. 2고 1이니까 3을 출력합니다. 됐죠? 자, 이런 다음에 얘네들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연결. 뭘로? 직선으로. 됐죠? 어차피 절대값을 벗어봤자 핫수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여전히 1차 함수를 유지하고 있겠죠. 선생님, 이쪽이랑 이쪽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은 얘보다 더 심하게 꺾어 올라간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 이거 그래프를 그리고 났더니만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네요. 우연입니다. 오케이? 그러도록 내가 그래프식을 만든 것 뿐이야. 만약에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만 됐었으면 여기가 2거든. 됐니? 그럼 이 데이터들이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지고 이 데이터들이 다 달라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값들을 구해보면 그래프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대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대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요 정도 느낌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만약 혹시라도 문제에서 최소값 구한다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뭘 집어넣었을 때 그렇지 0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가 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세 번째 테마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세 번째 테마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됐죠? 이렇게 깔끔하게 절대값을 완전히 개박살냈습니다. 괜찮죠? 이제 여러분들 가우스만 설명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배터리만 잠깐만 교체하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가우스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보면은 y는 가우스 x라는 그래프와 이제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라고 해놨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y는 가우스 x만 잘하면 됩니다. 얘는 왜 해놨냐면 너무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놈이고, 그쵸?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응용하는 게 좀 많아.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넣어놨고, 물론 설명은 할 겁니다. 설명은 할 건데, 보면은 얘를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가우스라는 놈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상황,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1까지의 상황,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상황, 1부터 2까지 상황을 다 나누었을 때,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다 해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선생님이 지금 시작을 할 건데, 일단 꺼버리고, PPT 안녕. 바로 여기서 이제 가우스를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우스가 뭔지는 이미 배운 상태고요. 이제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만 좀 하면 되는데, 아까 앞에 PPT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거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땡땡땡땡땡 0과 뭐 사이. 그렇지. 1 사이에 X가 있을 때, 1과 뭐 사이에, 2 사이에 X가 있을 때, 2와 뭐 사이에, 3 사이에 X가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음수 쪽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과 뭐 사이에 있을 때, 0 사이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앞뒤빵 뒤뒤빵 다 해야 돼요. 앞뒤빵? 앞뒤빵으로 다 해야 됩니다. 괜찮죠? 그런데 여기 이제 갖다를 왼쪽에다가 다 붙여주면 돼. 왼쪽에다가 이렇게 다 붙여주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가우스 x가 출력하는 요 값은 쉽네요.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죠? 자, 머릿속으로 하는 거야. 수직선상에서 x를 찍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데 왼쪽을 쓱 쳐다봤더니 최초로 보이는 정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얘는 가우스를 마이너스 1로 출력해준다. 이런 얘기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 x가 이제 0을 출력하겠네요. 얘는 가우스 x가 1을 출력할 것이고요. 얘는 가우스 x가 얼마를 출력하겠죠? 2를 출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열심히 무슨 값만? 정수값들만 오지게 출력할 거 아니야? 얘를 이제 여러분 그래프로 그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한번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함수를 그릴 때는 x축, y축을 먼저 그릴게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부터 할 거냐면 요거부터 할까요?
0부터 1까지 x의 값을 변화시켜보자. 그럼 0부터 1까지 x의 값을 변화시킨다는 게 여기에 0이 있고요. 여기에 1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0부터 1까지 가우스가 출력하는 함수값은 무조건 0만 출력하니까 여기다가 0을 그리겠다는 얘기야. 0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지금 나 요거 그리고 있거든? 요걸 그리고 있는데 0은 색칠을 하고 1은 뚫어버려요. 그래서 0은 색칠을 하시고 1은 뚫어주시면 돼요. 빵꾸뻥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바로 해보자. 밑에 거. 요 놈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과 2 사이만 그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2를 딱 세팅해 놓고 여기 안에서만 그림을 그리래요. 근데 가우스 x가 1을 출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쫙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여기 1이야. 1이라는 함수값을 출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은 색칠, 2는 빵꾸뻥. 여기다가 색칠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빵꾸를 뻥 뚫어주라는 얘기야. 이렇게. 됐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뭐겠니? 2를 출력하라고 했는데 2를 출력할 때 여기다가 색칠 한번 해주시고요. 앞에서 색칠, 뒤에서 빵꾸뻥. 자, 요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선생님 음수일 때도 해주셔야죠. 음수일 때도 이거겠지 뭐. 여기다가 색칠, 여기다가 빵꾸뻥. 여기다가 색칠, 여기다가 빵꾸뻥.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걸 가우스 X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럼 선생님 가우스 X 그래프 그릴 때마다 이딴 짓거리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돼요. 해야지. 해야 되는데 맨날 이딴 짓거리를 하면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줄 거야. 가우스를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몇 컴마 몇에서 스타트를 해서 0,0에서 스타트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 길이가 1이에요. 요것도 길이가 1이고요. 요것도 길이가 1이고요. 요것도 길이가 1이고요. 요것도 길이가 1이고요. 요것도 길이가 1이야.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계단이랑 똑같지 않니? 그쵸? 계단이랑 똑같으니까 이걸 이렇게 기억하자. 0,0에서 스타트하며 길이가 얼마인? 1인 계단을 열심히 만들어주시면 된다. 앞, 뒤, 빵 됐죠? 앞뒤 빵으로 쫙 계단을 무한히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가우스 X의 그래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그쵸? 계단을 만들어준다. 길이가 얼마짜리? 1인 계단을 만들어준다. 여기에 색칠되어 있는 놈은 여기 색칠되어 있는 놈들 있죠? 이 놈의 성질은 쫙 색칠되어 있는 놈만 연결을 하면 얘가 이제 y는 x가 돼요. 결국 이런 점들은 다 무슨 점들이야? 격자점이라고 부르거든? 0,0, 1,1, 2,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격자점들이고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길이가 1만큼 생겨먹은 계단의 형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이 가우스 그래프 그리는 게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색칠 그리고 빵꾸뻥 요것만 좀 기억하자. 0,0에서 스타트를 하면서 길이가 1인 계단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앞쪽에서는 색칠, 뒤에는 빵꾸뻥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y는 가우스 X 그래프를 퍼펙트하게 한 겁니다. 퍼펙트. 됐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여러분들 뭘 설명할 거냐면 요걸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얘를 그릴 때도, 그쵸? 얘를 그릴 때도 가우스 값들은 일단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x 빼기 가우스 x를 만들어 주시면 돼.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었다면 가우스의 영향을 받는 게 이거 오른쪽이잖아. 그쵸? 얘만 얼마로 출력하기 때문에 0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가우스 x가 0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가우스 x가 그냥 뭘로? x라는 함수로 그냥 그대로 출력된다. 이런 뜻이야. 지금 선생님 얘 그릴 거야. 그럼 0부터 1까지 x로 그냥 출력을 하니까 0부터 1까지 x, 여기 y는 x 맞나요? 요걸 출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색칠이 될 것이고 이쪽은 빵꾸가 뚫려야겠죠. 이렇게. 됐지? 얘는 아닌 거야. 이렇게. 됐나요? 지금 다 저거 그리고 있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요 놈도 한번 해보자.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x 마이너스 가우스 x가 1일 때 상태니까 얘가 뭘로? x-1로 표현이 되겠네요. 됐죠? x-1 그래프는 1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여러분들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리면 되니까 요 놈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리면 되겠고요. 얘는 x-1 너무 귀엽네요. 1,0을 지나는 놈이죠? 그러니까 1,0을 지나면 돼요. 1,0을 지나는 상태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리긴 그리는데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만 1과 2 사이에서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여기는 색칠, 여기는 빵꾸뻥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앞뒷방에다가 다 해버리면 여기 색칠, 기울기 1인 직선 만들고 빵꾸뻥. 여기 색칠, 기울기가 1인 직선 만들고 빵꾸뻥. 이런 느낌. 됐죠? 다시 그려볼게요. X-가우스 X. X-가우스 X가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인데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X축이랑 Y축을 싹 만들어 놓고 역시 이놈도 몇 콤마 몇에서 스타트를 한다. 0,0에서 스타트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계단을 만들긴 만드는데 비스듬한 계단을 만드는 거야. 기울기가 1인 계단 한번 만들어줍니다. 색칠, 빵꾸뽕. 그 다음에 또 색칠, 또 빵꾸뽕. 또 색칠, 또 빵꾸뽕. 여기도 색칠, 여기도 빵꾸뽕.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비스듬한 계단을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X-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렸다고 할 수 있어요. 됐죠? 선생님, 그러면 요 값들이 다 무슨 값들이에요? 요 값들은 Y는 1이에요. 절대로 Y는 1을 벗어나거나 Y는 1이 될 수도 없어요. 그쵸? 얘가 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요 가우스 X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X의 정수 부분이거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수에서 그 수의 정수 부분을 빼잖아요? 그럼 소수 부분만 남아. 그래서 요 X-가우스 X가 왜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냐면 얘가 이제 의미를 가져요. X의 소수 부분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함수 자체가 소수 부분을 나타내주는 함수인데 소수 부분이 뭐야? 0과 1 사이에 있는 놈들을 소수 부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놈을 함수의 그래프로 그렸을 때 당연히 0과 1 사이에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절대로 1을 넘어가거나 1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소수 부분에 아주 안타까운 성질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그려진다? 0,0에서 스타트를 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막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쵸? 누굴 지날 수가 없어. 1을 지날 수가 없고 1 위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스듬한 계단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놈이랑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가우스 X 그래프 그 두 놈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아서 개형을 머릿속에 기억해 놓은 다음에 그 놈의 그래프를 문제를 풀 때 좀 활용을 하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6단원의 2차 함수의 그래프 개념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개념을 완벽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필수 예제 이제 풀면서 개념을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